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해온 주식 관심 테마는 AI,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최근 AI 관련주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챗 GPT가 흥행한 이후로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진짜 뜨겁습니다. 주식 가격은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처럼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같이 좀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오늘 테마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다른 테마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관심 테마를 준비해 올 때 종목을 한두 개만 골라서 차트까지 함께 봤었거든요. 이번에 준비한 AI 테마는 차트를 통해서 막 지지자리나 저항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차트를 뺐습니다. 대신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런 기업들도 있으니 함께 보자 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목차를 볼까요? 자, 오늘 같이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일단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흥행하게 됐는지, 기존의 인공지능과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유료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지도 중요하죠. 지금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AI 기술에 대응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알려드릴게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용어,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하고 또 분석해야 하는데, 그때는 데이터도 많지 않았고 컴퓨터의 속도도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념만 있었던 상태고,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2012년에 나선형 신경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CNN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기계적인 학습법을 좀 발전시킨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좀 발전을 하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정확도를 좀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모든 인공지능들이 다 딥러닝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4년이 되면서 이미지나 이 데이터 분포를 학습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GAN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실제 데이터랑 유사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립하면서 성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음 내용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미지 합성,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는 것,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죠. 요거는 알파고는 이제 바둑 AI 워낙 유명했으니까 다들 아시는 걸 거고요. 알파고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좀 확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그 구글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관련 업계에서는 좀 큰 변화였어요. 이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는 건데,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이것을 병렬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더 빨리 가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문장 속의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처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 병렬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이 트랜스포머 기반 알고리즘으로 언어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게 구글의 BERT 언어 모델. 이게 이미 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지금 핫한 GPT-3도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2018년도에 구글이 이렇게 BERT를 공개를 했는데 다양한 과제들을 전이학습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제 일부만을 재학습시키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단계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습득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도 이미 자체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픈 AI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전이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분류할 때 이제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기본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내가 배운 그 데이터에 없는 것들도 선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오픈 AI가 GPT-3를 발표하면서 언어 모델이 또 초대규모의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GPT-3가 좀 흥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조 개에 가까운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요. 이제 많이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GPT-3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언어 모델의 최적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GPT-3는 스케일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좀 중심이 바뀌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공부해서 인간이 원하는 답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점들이 더 달라지게 됐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벌써 어렵죠? 주무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생성형 AI는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AI가. 시킨 것만, 기계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모델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약적인 요인들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돈이 많으니까 이제 AI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장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전에 이 구글이 투자했었던 그 딥마인드, 알파고죠. 이거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건 특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챗 GPT는 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텍스트가 필요한 어떤 분야에도 다 대입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챗 GPT 같은 경우도 인간이 그 쓴 글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완성도 높은 글쓰기가 가능하고 번역, 대화도 가능하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이제 이 인공지능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문장 몇 개만 입력을 해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이게 꼭 이번에 챗GPT 같은 게 주목받았던 게 사람이랑 대화하는 듯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RLHF라고 해서 강화학습이에요.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마치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는데도 사람이랑 대화하는 듯한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 피드백은 이제 인간들이 인공지능이 답변을 줬을 때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괜찮은 답변이다, 이거는 부적절한 답변이다 라고 계속 피드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한 걸 말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챗 GPT의 이름을 보면 GPT-3라고 하죠. 1, 2는 왜 없어? 1, 2 있었어요.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1번, 2번은 왜 주목받지 못했냐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AI가 몇 개의 변수를 찾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꼭 사람이 뇌에서 뉴런을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제 GPT-2에서 15억 개 매개 변수, 그때도 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튜링 NLG라고 하는 AI가 1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GPT-3가 매개 변수의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높을수록 AI의 지능이 높고 더 정교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다는 거죠. 지능이 높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매개 변수의 개수 때문에 좀 더 챗GPT가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면 가질수록 기하급수적인 계산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대 AI를 위한 모델은 대기업 중심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